자기 생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가 우선 안 통했고요. 두 번째는 불편했어요. 직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돈을 버는 그런 목적도 강하겠지만 뭔가 성취해서 욕구를 달성하는 것도 강하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 혼자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공동의 성장을 위해서도 저 직원은 한 사람 한 사람 노력도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90년생이다 뭐 80년대생이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원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와서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만 양보를 해주고 좀 더 본인의 일에 욕심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도 항상 저희도 존경하는 만큼 저희들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살아야죠. 이 90년대생들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역 멘토링을 제안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정말 소통하는 방법들이 되게 세세하게 나눠지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젊은 세대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걸 좀 믿으셔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들은 뭐냐면 젊은 세대나 신입사원이 오면 무조건 가르쳐야 되고 얘네는 부족한 존재가 깔려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많겠죠. 업무 방식, 아니 이 회사에 대한 방식 이런 것도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경험이 쌓여야 되지만 이들을 뽑았을 때 사실 말로는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야. 얘네한테도 배워야 돼 하지만 실제로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몇몇 회사에서는 영 멘토링이라고 해서 신입사원한테 임원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솔직하게 하거든요. 뭐 상무님은 꼰대 같아서 말이 안 통하세요. 답정 넣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야자 게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술 먹고 나서만 10분간 했는데. 그거 후유증 되게 커요. 어휴, 평생 가요. 그래서 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르쳐야 될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면 젊은 세대한테 배울 게 있는 부분인 거죠. 저희는 어느 경영자도 90년대생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젊은 세대에서 얘기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그냥 젊은 애들은 얘기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이제 얘는 부족하고 뭐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이런 얘기조차 없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거죠. 이제는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야기를 거는데 오히려 82년생이 90년생과 이야기 거는 화두를 책으로 내신 건데 사실 82년생 이전의 세대, 70년대나 60년대생 CEO나 사장들도 이 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책의 핵심은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하자. 그들과 얘기하고 위치를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조직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함축을 주네요. 이 책에서는 또 90년대생들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자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90년대생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네. 소비자로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 우리가 저 뽑아주세요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재 관리가 지금부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좋고 나쁨을 홍보팀에서 얘기하는 걸 사실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좋고 나쁜 점이 이미 온라인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네, 그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 문화가 좋은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워라밸이 괜찮고 내가 여기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 내 능력을 펼치는 곳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돈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근데 그런 곳들은 이제 좀 더 좋은 친구들이 가겠죠. 지금은 대기업을 말씀을 솔직히 드리면 그만둬도 금방 신입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뎌요. 근데 이들은 이미 그 회사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걸요. 그러면 나중에는 안 들어올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인구는 적어지고 네. 모두가 다 AI로 못 메꾼다면 사실은 그렇다면 경쟁력은 당연히 그 회사가 줄어들겠죠.
오늘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이몽택 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어요. 아까 정말 제일 중요한 질문, 제일 궁금한 거 이거였거든요. 과연 90년대생들이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냐면 우리 이몽택 작가님도 90년대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네. 현장에서 90년대생들 많이 만나보셨죠? 어땠어요?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은 90년대생들이 보라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전혀. 30대, 40대 이제 저와 비슷한 아니면 선배 이제 직장인들이 보고 좀 이해했으면 하는 네. 책이었는데 그래서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들이 안 볼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안 보길 바랬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책을 수만 권 보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들보다 잘 알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온라인을 보면 그들이 가장 많이 읽어요. 20대 친구분들이. 그리고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자기들이 뭔지 몰랐대요. 근데 보다 보니까 공감을 하시는 거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들이 나는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을 했던 건데 이제 선배나 회사에서 굉장히 너는 잘못됐다. 넌 그렇게 살면 이제 회사 살기 어렵다.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뜻밖의 힐링을 받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악플도 많지만 전 그런 거 한두 권 볼 때마다 굉장히 좀 그래도 책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90년대생이 왔고요. 지금 사회에 진출했고 이제 앞으로 또 2000년생도 오고 2010년생도 올 텐데 이 세대는 다 시대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떤 사회적 산물이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좀 더 많이 열어주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정책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기성세대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 이 책의 의미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90년대생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의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작가님 어떠셨어요? 너무도 좋은 시간이었고 네. 이제 제 생각 다른 얘기도 듣고 이런 논의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고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약간의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이 책을 살펴봤거든요. 90년생이 온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노동에도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90년대생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변화하는 만큼 이 새로운 노사 관계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